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용산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2023년 6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리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를 보러 온 건데요. 여러 전시들이 있겠지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가 있다면 국립미술관전이라든가 하는 역사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는 반드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보면 인스타 같은 자랑질하는 SNS가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시회도 마찬가지죠. 유명 작가전 위주로 전시를 유치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결여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전시도 정작 작품 수는 몇 작품 안 되고 프로젝션 같은 이미지로 채워서 인스타 사진빨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보고 나서도 이게 뭘 봤나 싶은 게 요즘 전시의 유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시 말고 진짜 그림을 볼 기회 보고 나면 몸에서 문화향기가 솔솔 나고 때를 밀어도 문화대가 주를 그런 풍요로운 전시회가 바로 내셔널 갤러리전, 국립미술관전 같은 미술과 역사를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 그런 전시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기회가 이곳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는요, 한국과 영국 수교 140년을 기념해서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화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고요. 라파엘로, 티치아노, 카라바조, 후생, 벨라스케스, 반다이크, 렘브란트, 고야, 터너, 컨스터블, 토머스 로렌스, 마네, 모네, 르누아르, 고갱, 반고호 등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당장 보러 가야 할 서양미술 거장들의 명화 52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르네상스 회화부터 시작해서 인상주의 회화까지 쭉 둘러보면 15세기에서 20세기 초 유럽 회화의 흐름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품을 보실 때 두 가지 관람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좋은데요. 하나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었던 르네상스가 뭐였나를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다른 하나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작품을 그리는 재료의 변화가 미술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나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르네상스가 뭔가 아주 초간단으로 살펴보죠. 리버스, 즉 재생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서유럽까지 확대된 철학, 문화, 음악, 과학, 기술, 그리고 회화, 조각, 공예 등 사회의 거의 대부분에서의 커다란 변혁을 일컫는 것인데, 그럼 뭐가 어떻게 변한 것인가? 과학과 통신이 발달한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과거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삶과 종교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종교인 것이죠. 르네상스 이전은 더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가 신한 것 자체였기 때문에 예술의 주제는 거의 대부분 종교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런 세상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거리 또는 한 달에 방문할 수 있는 거리, 즉 음식을 싸들고 갈 수 있는 세상의 범위가 점점 늘면서 지리적 세계관이 확대되고요.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면서 활판 인쇄법이 발전하고 책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에게까지 지식의 확산이 일어났고요. 요즘 스마트폰 확산이 문화에 끼치는 영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 일반 시민들이 성주로부터 금전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삶을 올가매던 절대적이었던 모든 존재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숭배의 대상들로부터 서서히 자신을 주체적으로 돌아보는 삶의 변화, 요즘 단어로 바꿔보자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메타적 사고가 가능해지게 되고, 종교로부터의 삶의 분리는 고정된 세계관을 탈피해서 다른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 글로벌적 세계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 전반의 모습들이 예술로 표현되는데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과 자연주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림 속 신과 성인들은 장식적이고 평면적인 공간에서 벗어나서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현실 세계에서 표현되었고, 수학을 근원으로 한 원근법으로 공간감을 표현하고, 해부학을 기반으로 인체는 이상적인 비례를 반영해 표현했고, 명암법을 적용해서 입체적인 대상을 재현하게 됩니다. 예수와 성모의 모습에 모성애 같은 인간의 감정이 담기고, 배경에는 자연과 건물을 그려 신성한 존재들이 현실 세계에 함께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전시된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보면요. 르네상스 이전의 작품 마이스트로 디 트레사의 눈이 큰 성모, 이 작품에서 보듯이 앞을 똑바로 바라보는 엄격한 구도와 영원한 지리를 상징하는 황금빛 배경, 그리고 마치 작은 어른처럼 보이는 아기 예수를 성인으로 표현했는데요. 르네상스 작품인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세례 요한, 이 작품에서는요, 몸을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러운 자세의 다정한 엄마와 아기의 모습으로 표현했고, 해부학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이상적인 비례를 가진 사람의 몸을 그렸고,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표현한 명암법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상을 충분히 재현해내게 됩니다. 또 황금빛의 배경 대신 먼 곳의 경치를 흐리게 그려서 거리감과 원근법도 활용했고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과 건물을 배경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술 재료의 변화에 따른 작품의 경향성 변화를 말씀드려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림을 그리는 재료는요, 이번 15세기부터 20세기 초 전시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템페라라는 재료에서 유화 물감으로, 그리고 튜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재료가 변화하면서 그림도 변화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템페라는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많이 사용했던 재료인데요. 알료로 그림을 그리려면 그 알료가 그림을 그리는 바탕면에 붙어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당시에는 단백질의 특성인 끈끈한 점을 이용했는데 그게 바로 달걀 노른자였습니다. 가루로 빻은 알료와 달걀 노른자로 섞어 쓰는 게 당시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재료는 너무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화면에서 색을 섞을 수도 없었고, 또 한 번 그리면 고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만 했었고, 그림에서는 현실적인 색상의 반영보다는 선과 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시된 그림에서 예를 들어보면 1490년경 도메니코 기틀란다의 공방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소녀라는 작품이라든가 1500년경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인 성 제노비오의 세 가지 기적 같은 작품을 보시면 구성에 있어서 현실적인 색상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개념적인 색상과 선이 사용되었고, 인위적인 인물의 배치 등 철저히 계획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알료를 기름에 개어 쓰는 방식의 유화물감이 개발되는데요. 이 유화물감은 북유럽 플랑드르 지역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15세기 후반에는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름에 알료를 개어 쓰는 유화물감은 섞어 쓰는 기름이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화면 위에서 쉽게 색을 섞거나 덧바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템페라처럼 빨리 그려야 하고 단순화된 색상이나 구성을 벗어나게 해주는데요. 미술계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끄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시된 작품 중에 1575년에서 80년경으로 유추되는 야코포 틴토레토의 작품 빈센초 모로시니의 초상화를 보면 이런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앞선 템페라 작품들과는 달리 얼굴은 물감을 여러 겹으로 꼼꼼하게 덧칠했고, 옷은 빠른 붓칠로 마무리 지었는데 진홍색 물감이 마르기 전에 흰 물감을 칠해서 색이 섞여 분홍색을 띠는 모습이 군데군데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1556년에서 60년경으로 추정되는 조바니 바티스타 모로니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색을 섞어 쓸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광택이 나는 강렬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었고, 작품의 크기도 좀 더 커질 수 있게 되었고, 반짝이는 질감 등 현실적인 묘사, 그리고 섬세한 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400년이 흐른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튜브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은 유화물감을 튜브에 담아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림을 그리는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재도 무한으로 다양해지게 됩니다. 화가들은 대량 생산된 튜브 물감과 이젤, 캔버스를 들고 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빛과 자연, 그리고 부유한 특정인이 아닌 수많은 일반인들을 화폭에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빛과 시간에 대한 탐구는 화풍에 있어서도 또 다른 경지로 넘어가는 본격적인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1890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나 1875년 존 싱어 사전트의 와인잔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질 위에 떨어지는 빛의 효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변화함에 따른 색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탐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인상파 같은 그림의 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린다는 게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요, 르네상스네 기술의 개발이네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5, 600년을 넘나드는 유럽의 미술 작품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니까 이 영상 보시면 당장 전시장으로 달려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